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0조 들어왔습니다. 제가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속력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기속력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처분 의무, 그거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처음에 잘 이해도 안 되는 뭔가 괴상망측한 그런 소송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받기 위해서 뭔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가장 유효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채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렇다면 행정청에게 뭐를 부과한다? 그 거부처분이 없어지고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갔으니까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할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겁니다. 대신 뭘 또 부과하죠? 판결의 취지에 따르라고 뭔가 그 단서도 하나 달고 있죠. 조건을 하나 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속력 보려고요. 기속력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복 금지요. 두 번째, 재처분 의무. 세 번째, 결과 제거 의무,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조문에 있는 거는 재처분 의무만 법조문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30조 2항, 30조 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30조 1항은 반복 금지효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긴 한데 30조 1항이 언제나 반복 금지효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무조건 반복 금지효 내용이 30조 1항이야. 그거는 아닌데요. 30조 1항을 이해하시려면 반복 금지효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보겠습니다. 반복 금지효부터 하나씩 볼게요. 허가 취소, 갑, 취소 소송, 오케이 인용 판결, A 처분청이 했던 거. 그리고요, 판결의 효력은 항상 판결이 나오고 뭐까지 돼야 된다고요? 확정까지 돼야 된다고요. 확정이 되는 게 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아니면 1심 판결이 나왔습니까? 항소기간 2주가 도과한 동안 항소를 아무도 안 해서 그 판결에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해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형성력이라든지 기속력 다 뭐가 필요해요? 판결이 나오고 인용 판결이 나오고 확정되는 것까지 일단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용 판결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형성유와 소급효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없어지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허가가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갑은 그냥 허가 받은 상태로 돼서 영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는 너무 보기가 싫어요? A는 너무 보기가 싫어요. 갑한테 허가가 있다고? 왜? 내가 허가 취소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지. 아, 안 돼. 허가 취소. 또 하는 거죠. 첫 번째 했던 허가 취소와 동일한 사유, 동일한 근거,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일하게 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법원의 판결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죠. 그쵸? 이랬을 때 이 허가 취소에는 하자가 있게 되는데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 사유라고 봅니다. 당연 무효. 이유는 반복금지효에 위반하기 때문이죠. 반복금지효를 30조 1항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는 게 A가 허가 취소해서 A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갑이 영업을 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지금 졌잖아요, 소송에서. 근데 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 무효래. 영업하게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죠. 형님 도와주세요. A는 구청장이고 B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오케이 내가 할게. 원래 소송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니까 라고 하면서 형님이 동일한 사유, 요것과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동일한 처분을 한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당연 무효 이것도. 이유가 뭡니까? 30조 1항. 얘가 뭐니까? 관계행정청이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0조 1항을 뭘로 가지고 이해하면 좀 편하다? 반복금지어를 가지고 이해하면 편하다. 아시겠죠? 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0조 2항. 드디어 나왔다. 재처분 의무. 여정을 떠나봅시다. 허가 신청. 갑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눈물 나는 노력을 할 거예요. 앞으로.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나오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여기는요. 구체적인 사정까지도 좀 필요하니까 하나씩 써볼게요. 근거법에 X요건 구비하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실은 X요건 구비한 게 진실입니다. 아시겠죠? 논의의 전제.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X요건 미비로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부를 했겠죠. 지금 요건은 달랑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실은 X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고 갑은 화가 났으니까 왜 안 해주는 거야? X요건 구비가 맞는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은 다행히도 제대로 판단을 해줬네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정까지 됐어요. 확정. 자, 취소 판결 나온 거는 왜 취소 판결 해줬을까요? 법원은 진실에 맞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X요건 구비했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판결의 형성력, 형성요 소급표로 인해서 거부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거부가 날아가면 바로 앞에 상태, 허가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 허가 신청에 따라서 허가 신청에 의해서 30조 2항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행정청 A에게 부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도 달죠. 무슨 조건을 답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라는 조건을 달게 되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결의 취지가 뭔데요? 이거 아닌가요? 이게 판결의 취지잖아요. 법원에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인용 판결 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X요건 구비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결의 취지예요. 판결의 취지를 전제로 깔고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허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 이거 하나니까. 그리고 진실로 따지면 갖추고 있는 거니까. 법원이 갖추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답정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넌 허가만 하면 돼.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A행정청에게는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데 뭐는 전제로 깔아야 된다? 판결의 취지는 전제로 깔아야 된다. X요건 구비를 전제로 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처분 해볼래? 그러니까 허가가 나오고 허가를 받고 행복하게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0조 2항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겁니다. 기속력의 내용이에요. 기속력. 이렇게 됩니다. 30조 2항 재처분 의무가 잘 작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분 의무에서 허가를 못 받고 재차 거부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법령 개정이 있는 경우. 중간에 법령 개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원래 국법 X요건 구비하면 허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X요건과 Y요건 둘 다 구비해야만 허가를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면 A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지금 해주기 싫은 상황입니다. 뭘 가지고? 오케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하래. 판결의 취지는 X요건 구비니까 X요건 구비는 내가 오케이. X요건 구비했어.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부를 때려버리면서 근거를 뭘로 달면 되죠? Y요건 미비네로 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법령 개정이 있을 때는 이 법령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요건이 새로 들어온 걸 근거로 해서 재차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30조 2항 재처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거예요. 이행한 게 되는 겁니다. 법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거 진짜 옛날 조문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눈을 동그랗게 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되게 옛날 말처럼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 바꿔야 돼요. 뭐. 편하게 좀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이고 따른이 아니에요. 이거를 얘랑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에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겠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뭘 신청했을 것 같으세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겠죠. 그 수익적 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은 수익적 처분 아닙니까? 허가예요. 신청에 따른 처분 이퀄 허가예요. 허가. 내가 원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요? 내가 허가를 신청했죠. 신청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허가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거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처분은 허가 또는 거부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청에 따른 처분은 허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0조 2항에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난이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30조 2항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조문까지도 알아두세요. 대꾸가 잘 맞아서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332 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인터넷 많이 하시는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아는데? 이런 눈빛이 좀 보여서 저도 좀 많이 합니다. 요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 3항 보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30조 3항도 재처분 의무거든요. 아까 재처분 의무가 2개였잖아요. 30조 2항 재처분 의무 오케이. 30조 3항 재처분 의무 보려고요. 30조 3항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보다 조금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3명 나와요. 3명. 3명 나오면 맨날 뭐 나오죠? 인인소송 나올 거예요. 인인소송. 갑이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를 주세요. 그랬더니 허가가 나왔네? 웬일? 얘가 법의 30조 3항에서 이 허가를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청에 따른 처분은 내가 신청한 바로 그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갑은.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끝나겠죠. 을이 등장을 합니다. 을 누구죠? 이 허가는 결국엔 무슨 허가였습니까? 소음진동 발생시설. 건축허가. 공장 설립 허가였고 을은 인근 주민이었겠죠. 그래서 갑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 취소 소송입니다. 자, 여기도 근거법 한번 봅시다. X요건 구비하면 허가할 수 있다. 진실. X요건 구비가 진실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데? 맞잖아요. 그죠? 문제가 하나 발생시켜야죠. 갑은 똑똑해. X요건 다 구비해서 신청했어. 지금 누가 바보냐면 A 행정청이 바보입니다. A 행정청이요. 여기서 허가를 하려면 뭘 거쳤어야 되냐면 인근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 같은 거 열었어야 됐어요. 근데 안 열었어. 즉 뭐가 있다? 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하자,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겁니다. 행정청이 바보죠. 행정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지켜서 했어야 됐죠. 을은 그걸 파고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에 공장 생기려면 우리 주변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공청회 같은 거 열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열고 그냥 했단 말이야? 잘못됐네. 절차의 위법이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증명도 쉽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인용 판결 나왔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결이 나온 걸로 족하지 않아요. 확정까지 되어야 합니다. 다 확정까지 됐어요. 이 인용 판결로 지금 뭐가 날아간 거예요? 갑에 대한 허가가 날아가게 된 거죠. 갑 엄청 짜증나지 않아요? 갑은 틀림없이 요건,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 갖춰가지고 신청했고 그 이후에 공청회 같은 거 열고 하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행정청의 소관이잖아요. 행정청이 바보같이 행동을 해가지고 내 허가가 지금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쵸? 갑을 좀 보호해줘야겠다. 그래서 나온 조문이 30조 3항입니다.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인용 판결 나왔죠. 여기에서 30조 3항에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A에게. A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허가가 날라갔으니까 허가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읽으면 돼요. 30조 3항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니까 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가 뭐죠? 여기서 판결의 취지는 이거였을 겁니다. 인용 판결이 왜 나왔냐면 절차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선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신청에 대해서 적정하게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건 놓친 절차를 다시 한번 지켜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 후 그 후에 재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나올 것 같으세요? 허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여기서 절차의 위법, 공청회를 제대로 안 거쳤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인근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요건 제대로 갖췄으니까 아마도 허가가 나오겠죠. 100%입니까? 100%는 아니에요. 여기서 공청회 같은 거 왜 거치라고 하죠? 공청회를 열었어. 공청회를 열어보니까 공장 건축이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다 폐병이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행정청이 알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거 열라고 하는 게 그냥 구색 맞추기 용으로 열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심각한 피해가 아니고 조그마한 피해가 있다면 네가 인근 주민들한테 좀 금전으로 보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근 주민들한테 뭔가 편의시설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네가 허가를 진행해봐. 잘 타협해서. 그런 걸 위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라라는 걸 두는 겁니다. 너무 공익에 큰 피해를 입히면 허가 못 해주겠다. 또 될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쳤어. 거치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30조 3항은 도대체 누굴 보호하는 거야? 30조 2항은 누굴 보호하는 거냐면요. 거부 처분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상대방,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0조 2항은 당사자가 2명밖에 안 나와요. 주인공이. 행정청이랑 그냥 간만 나오는 거예요. 그 둘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30조 3항은 3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30조 3항은 수허가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수허가자가 뭐죠? 받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을 그냥 우리 판례에서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수허가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 수분양자 이런 말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짧게 쓰려고 이렇게 써본 겁니다. 원래 허가를 받았던 그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갑도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틀림없이 요건 다 갖춰서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바보같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서 내 허가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원래 맨 처음에 수익적 처분을 받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30조 3항의 규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30조) 3항의 재처분까지도 받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제거 의무도 봐야죠. 지금 이거 봤죠? 재처분 의무. 이제는 결과 제거 의무 보려고 합니다. 결과 제거 의무. 공무원에게 파면 나왔어요. 파면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자리 뺐으니까. 그 사람 자리 빼고 그 사람 자리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앉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분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없앴든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파면을 했습니다.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자,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건 지금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이거든요. 기속력은요. 판결, 소송 제기하면 일단 이겨야 돼요. 원고가.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용 나와야 돼요.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건 파면을 없애는 거죠. 그죠? 원래 공무원 지위 파면이 나오면서 다 없어졌었죠. 그런데 현재 여기 인용 판결이 나오는 순간 싹 다 회복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지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회복되는 거죠.
여기는 정년 도가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죠? 완전히 쭉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받은 급여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당장 내일부터 출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출근해서 가니까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가 바로 결과 제거 의무예요. 아시겠죠? 내 자리가 반드시 옛날에 했던 그 업무에 복귀를 시켜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 자리를 만들어 놔라. 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이게 바로 원상 회복 의무, 결과 제거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제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속력. 이론적인 내용. 기속력의 범위를 한번 보려고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시간적 범위라고도 하는 주관적 범위는 어디에 미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당사자인 행정청 그리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라고 우리 3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구나. 행정청 측은 지금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이잖아요.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처분 취소, 뭐 허가 취소, 면허 정지를 받은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행정청이라든지 관계 행정청은 피고 측이라는 거나 피고 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속력은 원래 피고 측에만 미치는 거구나. 원고 측에는 미치지 않는 거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아니야. 여기는 그냥 행정청, 관계 행정청이라고 썼고 원래 소송은 둘이서 하는 거니까 원고한테도 기속력이 미치는 거지. 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판례가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기속력이라는 건 피고 측에만 미치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한테는 안 미치는 거예요. 기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금지요 생각해보세요. 원고랑 상관없어요.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그 당사자였던 피고가 또 하는 거예요. 형님이 와서 또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 측에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원고는. 그러면 피고가 알아서 재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요. 결과 제거 의무도 마찬가지. 소송 제기해서 이기고 나면 결과를 제거한다든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한다든지 원상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피고 측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어느 쪽? 피고 측에만 미치는 거예요. 원고 측에는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판례가 정확하게 정했어요. 최근에 피고 측에만 미치는 거야. 원고한테는 안 미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24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알아두세요. 피고 측에만 미치는 겁니다. 객관적인 범위는 주문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유에도 미친다. 그리고 시적 범위는 처분 시,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는 사유 미칩니다. 이론적인 거는 그만 들어가고 기판력과 비교해서 그냥 봅시다. 기판력과 비교해서. 기판력, 주관적 범위는 누구예요? 기판력은 무조건 당사자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피고 측 아니고 원고 피고 측에 다 미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만. 근데 당사자만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당사자뿐 아니고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당사자잖아요. 결국엔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그쵸? 그리고 승계인. 승계인은 뭐야? 승계인도 당사자야? 네. 대표적인 승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싹 다 넘겨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인도 결국엔 당사자예요. 아시겠죠? 게다가 또 누구 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있습니다. 기판력은 뭐 당사자라고만 하더니 왜 이렇게 많아?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예요?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은 손과 발 기관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미치게 해야 돼요? 본체한테 미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잖아. 동일시할 수 있다면서. 그죠? 승계인도 상속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피상속인이 다이하셨으니까 피상속인에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싹 다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당사자잖아. 국가 공공단체는 피고 측은 원래 그 본체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소송상 예외로 기관을 그냥 피고 자리에 앉힌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에도 미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사자를 좀 확장한 개념들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에 불과합니다. 기판력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미쳐야 돼요? 항상 당사자한테만 미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개념을 조금 확장한 거에 불과해요.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만 미치고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시입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변종 시점.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좀 자세하게 했나요? 여기? 지금보다는 자세하게 했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설명하고 싶다. 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기속력과 기판력. 제6절 보칙 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나왔다. 재심 청구. 얘는 어디서 연결돼야 돼요?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제3자 내 허가가 쟤네들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 허가를 쟤네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 소송에 뛰어들어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소송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까지 얻게 되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제3자의 소송 참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참가 못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국에 있었는데 코로나 봉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었고 근데도 소송은 진행이 돼서 내 허가가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서 빨리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여기 그래서 받은이죠. 아까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받을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나왔어. 내 허가를 쟤네끼리 다퉈서 내 허가가 날아갔다고요.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야 그러면 네가 진작 네 허가를 쟤네끼리 쟤네가 다툴 때 거기에 소송 참가했으면 됐잖아. 근데요 제가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면 책임 없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판례가 인정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판례가 인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코로나 봉쇄 못 들어왔어. 그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실에서 내 허가를 쟤네끼리 다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외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법원은 재판 진행 안 합니다. 기다리세요. 곧 들어오겠죠. 기다리세요. 어떻게 그 사람 허가를 다투는데 왜 니네끼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세요? 곧 들어오겠죠. 기다립시다.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요즘에 화상 재판도 있거든요. 화상으로 참가시키고 하시죠. 어차피 인터넷은 되니까. 웬만하면 참석시켜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 된 사례가 없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만들었던 건데 코마 상태 빠졌어. 사고로 내 허가. 그럼 내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죠. 그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진행해서 없어졌어. 나중에 깨어났어. 그럼 참석 못한 거에 좀 책임 없는 사유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현실에서 있겠냐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수험적으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만드는 건 기존 판례가 있으면 그걸 설명드리면 가장 좋은데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공격, 방어 방법 제출을 못했어야 됐죠. 어쨌든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 가능.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날 30일, 확정된 날 1년. 그리고 이건 참고로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 아까 전에 제소기간 1항 안날 90일은 불변기간이지만 있은 날 1년은 불변기간 아니었어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이게 배제 가능했단 말입니다. 더 연장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30일 1년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 재심 우리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거 넘버원. 엄청 짧죠? 30일. 하지만 네가 국외에 있었으면 60일로 늘려주긴 하겠다라고 5조인가요? 국외에서의 기간 5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판결은 확정 언제 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심이 끝났습니다. 2주 동안 뭘 주죠? 너 이거 불복할 거 안 할 거야? 항소기간을 주죠. 항소기간 안에 항소를 하면 소송은 2심으로 계속되게 되는 거고 판결이 확정이 안 된 거죠. 근데 2주 동안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럼 2주가 되는 순간 판결은 확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불복을 못하게 되니까요. 1심, 2심 판결에 있어서는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날, 상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판결이 확정된 날이고요. 대법원 판결은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선고되면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선고가 되면 그날이 확정된 날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뭐 그림만 그리고 끝내볼게요. 허가, 취소, 소송. 갑한테 나온 허가인데 을이 다투는 겁니다. A가 허가를 줬나 봐요. 자, 원고는 을이죠. 피고는 A입니다. 그러면 응당, 당3직에 의해서 당사자의 신청 아니면 제3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갑은 이 소송이 아마 뛰어들어올 텐데 갑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못 들어온 경우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래서 원고가 이겼다면, 전제가 너무 많이 깔리죠? 그런 경우 거의 없다니까요. 얘가 안 들어오면 진행을 안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왜 진행을 하겠어요? 좀 기다리면 들어올 텐데, 그쵸?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진행이 됐고 원고가 이겼대. 원고가 이겼으면 이거 날라간 거잖아요. 가면 화가 나겠죠. 지금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기회를 주겠다? 판결이 확정되고 인용 판결이 나왔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안날로부터 며칠 주겠다? 30일 주겠다. 이 안에 뭐 하세요? 재심 청구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엄청 짧다. 60일로 늘려주자. 5조. 해외에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조. 끝이에요. 재심 청구. 어디서 연결시키면 된다? 제3자의 소송 참가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32조. 소송 비용의 부담. 취소 청구가 28조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28조가 뭡니까? 사정 판결이네요. 사정 판결 되거나, 그죠? 사정 판결 되거나, 여기까지.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니까 사정 판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은요, 원래 패소자 부담 원칙입니다. 언제나 그런 거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였습니까? 네, 어제였던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요 원래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정해줍니다. 근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피고 부담으로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소송 비용을 산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원고가 몇 명이었죠? 3만 명이야. 피고가 1명이야. 그랬을 때 원고 패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고가 소송비용, 피고의 소송비용을 3만 분의 1씩 부담해라. 이건 어렵잖아요. 그냥 피고 네가 알아서 부담해. 원고도 알아서 부담해. 그리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최근에 그런 소송이 여기가 아니구나.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하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작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지?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변호사니까 관련된 서류가 올 거면 회사로 올 텐데 왜 집으로 왔고 제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소송의 당사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송에 걸린 게 있나? 라고 해서 보니까 한 10년 전에 KT에서 정보 유출이 됐다는 게 있었어요. KT 그 핸드폰 쓰는 사람이 정보 유출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변호사셨는데 집단 소송을 제가 진행하겠다. 소송 비용은 100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올리고 100원을 넣고 자기의 관련된 정보를 딱 쓰면 소송의 원고로 해서 자기가 소를 제기하겠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원고가 3만 명이에요. 원고가. 그래가지고 원고가 3만 명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사법원이. 이 사람 한 명 한 명 원고 적격이 있는 거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람한테 3만 명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전 사건이 1심에서 끝나고 2심 거였어요. 2심 사건이 그제 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옛날에. 1심에서 이제 3만 명을 대리하셨던 변호사님이 1심에서는 아마 패소하셨나? 상소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항소까지 해놓고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항소장을 그냥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끝내버렸어요. 아마도 졌나 보네. 그런데 2심을 그 변호사님한테 맡긴 사람들은 결론이 10만 원, KT가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배상해라라고 결론이 났고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원고 패소로 끝났어요.
갈렸어요. 저는 뭐 2심이 됐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 선임 안 했고 그냥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서류가 10년 만에 온 거죠.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관련된 카페가 있었거든요. 카페에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10년 만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소송 비용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취하하세요. 막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 소송비용 부담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무조건 개별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걸로 날 것 같다. 저는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흐름을 아니까 그렇게 되겠다 해서 그냥 기다렸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각되고 이제 저는 지고 저는 대리인 통해서 소송을 진행 안 해서 그랬는지 저는 지고 항소심에서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그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법원 엄청 골치 아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고가 막 2만 명, 3만 명 막 이러니까. 다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2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서류가 온 거 아니에요.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거 그죠? 2만 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군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각하, 기각, 인용. 인용만 원고 승소 판결이고 각하 기각은 원고 패소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각하 기각 원고 패소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원고가 부담해야죠. 당연히. 네가 졌는데 네가 돈 내야지. 인용되었으면 원고가 이긴 거니까 피고가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원고가 각하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기각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판결로 인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소송 비용 누구한테 부담시키겠다? 피고한테 부담시키겠다. 야 원고야 미안하다. 네 말 다 맞는데 네 청구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패소지만 소송 비용은 쟤한테 부담시킬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다퉈지고 있던 처분이 취소가 되어서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럴 때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 안 하고 소익 흠결로 각하 많이 합니다. 원래 면허 취소를 받아서 면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에 지방경찰청장이 이거 면허 취소 잘못했다. 그냥 없애줄게. 면허 취소. 없애주면 소송은 각하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누구 잘못으로? 피고가 소송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한 처분을 내가 직접 취소했잖아요. 근데 소송은 각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원고 패소이긴 하지만 피고한테 부담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32조의 내용입니다. 예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조는 조금 있다가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준용하기도 하고요. 32조는 28조와 짝꿍입니다.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32조에서 틀림없이 28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다닙니다. 별거 없죠. 여기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객관식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3조.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소송 청구 취지를 보면 1.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비 많이 오나 보네요. 소리가 크네요. 그 다음에 2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거든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요. 이렇게. 이게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 1번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2번은 거의 모든 소송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가 소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문이 나오겠죠.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안 써주고 원고가 쓴 청구 취지를 판결에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1.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한 특정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냥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이 되는 겁니다. 기각 판결은 어떻게 쓴다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원고가 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를 판단합니다. 1번과 2번. 가장 중요한 건 1번이겠죠. 2번은 어떻게 보면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써주면 되고 원고가 지면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이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왔죠. 행정소송,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라고요? 행정청이잖아요. 세무서장이잖아요. 세무서장이 부담해 라고 그 판결 주문에 나와 있죠. 세무서장이 아씨 졌네. 알았어. 내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보자. 이 소송비용 커버가 되나? 자기 명의 통장에서 꺼내서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니까 어디서 줘야 됩니까? 국가유익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바로 33조 내용입니다.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 피고였던 행정청, 세무서장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겠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이 2번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고 승소면 피고 부담, 피고 승소면 원고 부담으로 결론을 내주긴 하는데 어쨌든 1번과 2번은 다른 재판이에요. 같이 해주는.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 요거에 대한 내용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해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진짜 그 행정청 개인 통장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회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32조네요. 아시겠죠? 33조네요. 넘어갑시다. 34조. 간접강제. 와, 이제 마지막 뭐죠? 이 언덕이네요. 간접강제 보겠습니다. 간접강제 설명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되죠? 기속력, 재처분 의무 다시 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속력, 재처분 의무. 허가 신청, 안줌, 거부, 왜 안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이겼죠. 인용 판결. 게다가 판결이 뭐까지 돼야 된다? 확정까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30조 이상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잖아요. 누구에게? A 행정청에게. A 행정청이 여기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근데 A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작위하고 있네요. 그쵸?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법원이 그러면 처분서를 만들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A 행정청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어. 도장 안 찍어? 그럼 억지로 찍어. 그 다음에 내보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안 해? 한번 네가 왜 안 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하기 싫은데요? 그렇구나. 하기 싫어서 안 했구나. 알겠어. 그러면 할 때까지 갑한테 원고한테 10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네가 어떻게 줄 건데? 내가 뭐 돈을 내가 꺼내서 주지 않는 이상 너는 돈을 꺼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법원은 돈을 꺼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소속하고 있는 건물을 경매시켜서 돈을 주면 돼요. 원고한테.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그러니까 행정청의 의도와 상관없이 돈을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압박을 받는 거지. 이거 진짜 안 하다가는 우리 세무서 팔리는 거야? 공매돼서 이제 원고한테 돈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한다고요? 도와주세요, 법원. 1심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내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서 끝났든 고등법원 단계에서 끝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심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간접 강제 신청합니다.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1심 법원이 그래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A야, 너 왜 안 해? 한번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서면으로 던집니다. 이거 왜 안 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 적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저한테 다시 송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불러서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한번 부르려면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법원에 한번 부르려면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은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을 많이 보호해줘야 되겠죠. 시간도 최소한으로 쓰면서 빨리 뭔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건 얘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물어봐주고 빨리 결정 내주겠다는 겁니다. 법원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문 정도만 하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법원에 부르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간접강제 신청하면 한번 확인해보고 간접강제 결정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주라고 할게요.
오, 신난다. 영원히 허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에 100만 원씩 맨날 받았으면 좋겠다. 한 2주 정도 묵히다가 A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재처분 의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네. 허가해줬어. 2주 쌓였으니까 1,400만 원 쌓였네요. 1,400만 원도 주시고 허가도 주세요.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간접 강제에 따른 이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허가 받았으면 그동안 쌓였던 배상금을 추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접 강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쪽짜리 제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볼게요.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디서 시작하죠?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조 2항 재처분 의무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해서 인용 판결 확정됐을 때 기본 세팅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어디다가 제1심 수소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내 소송이 어디서 끝났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1심은 거쳤을 거니까. 그죠? 대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은 이런 저급한 돈에 관련된 거 안 하십니다. 1심에서 하세요. 아시겠죠? 당사자의 신청 뭐는 없어요? 직권은 없어요. 직권 없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간접관계 해달라고. 상당한 기간 정하고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뭐 매번 다른 거니까.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뒤쪽은요. 사실 별로 이렇게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문은 아니에요. 그냥 돈 배상해라 정도로만 알고 가도 특별히 문제 없게 맞출 수 있겠다. 그 다음 33조 방금 전에 보셨는데 33조 뭐죠? 간접강제도 결국에는 돈을 어디서 꺼내서 줘라라는 거죠. 그 돈 어디서 나와야 돼요? 행정청 개인 통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라든지 지자체 회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3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아까 있었고 민지법 262조는 뭐예요? 민지법 262조 신문. 채무자를 신문해야 된다.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변론 한번 열려면 A랑 갑이랑 불러서 한번 야 A야 너 왜 안 하고 있어? 내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게 변론을 열어서 변론을 여는 거거든요. 변론 한번 열려면 자 6개월 후로 지정해야 된다고요. 안 되죠. 갑 빨리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로 빨리 끝내는 거다? 간이한 절차인 신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보통 서면으로 던진다고요. A행정청 지금 무슨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인용 판결 나와서 재처분 의무 부과받고 있는데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간접강제 신청 들어왔거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 적으셔가지고 일주일 안에 법원으로 송부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합당한 이유가 왔으면 그러면 간접강제 결정 안 해줄 수도 있겠죠. 합당한 이유 없으면 오케이 간접강제 결정 바로 내려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가 간이한 절차로 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소송 끝났어요. 아직 우리에겐 12개의 조문이 있다. 마지막 한 타임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요 마지막 무, 부, 당, 민, 기를 빨리 끝냈더라고요. 한 타임에.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힘내자.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으로 무부당민기 하고 핵심 이론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